자, 이란 전쟁 상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2주간의 휴전 만료를 앞두고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위해 마지막 입장을 좀 정리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2차 협상의 쟁점 사안을 좀 정리하는 그것 플러스 지금 보도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 호르무즈 항행 관련해서 봉쇄와 어떻게 보면 봉쇄 해제와 재봉쇄 과정에서 나온 그 이란의 그 상선 공격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가 지금 파키스탄 측에서 파키스탄 아주 훌륭하게 중재국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에게 미국이 원하는 새로운 제안을 제가 받았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그 회의에서는 파키스탄 통한 후속 중재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거고요. 그게 그 핵심 그 중재 사안일 테니까요. 그다음에 이번 그 봉쇄와 재봉쇄, 봉쇄 해제와 재봉쇄 조치에서 쌓았던 그 군사 충돌에 대한 그러니까 호르무즈와 이란 항만 관련한 해상 압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고 아마 협상이 만약에 붕괴됐을 때 협상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군사 카드는 어딜지까지 해서 아마 그런 총체적인 모든 미국이 지금 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짚어주신 대로 이 문제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면서 유조선 피격까지 이어갔다는 겁니다. 예를 두고 이제 미국이 본인들은 뭐 해협 봉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제 그 부분을 꼬집었는데 이 부분에 이어서 뭐 추가적으로 이란과 연계된 선박을 공해상에서 타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혁수대를 좀 움직였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네, 제가 뭐 어디서 편을 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서는 미국 측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4월 17일 그 역사적인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평화 휴전 협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아락치 외무상도 이 분위기를 타고 가기 위해서 4월 17일 날 우리도 그럼 상선을 다 그 자유 통항으로 풀어주겠다,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고마운 일이다라고 화답은 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지만 우리는 이 그 호르무즈 이중 봉쇄를 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을 한 아락치 외무상을 비난하는 그 준관영 매체 타스님의 보도가 있었고 곧바로 그 혁명수비대가 다시 재봉쇄를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 모기함대 전략으로 상선 2대를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좋은 분위기로 협상장까지 가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계속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잘못된 시그널을 가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 이 봉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란을 겨냥했다라기보다는 중국을 겨냥했던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내보내려고 하는 상선들 대다수가 지금 그 중국을 향하는 뭐 납사라든지 아니면 석유 유조선들이 나갈 거라는 얘기가 나오니 우리는 그 부분을 막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이란에 대한 그 핵 협상을 조금 도와달라 그리고 참여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했을 텐데 어찌됐건 좀 화해 무드로 가는 과정에서 봉쇄가 나오니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강경 대응을 하고 지금 이렇게 조금 국면이 좀 얼어붙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속에서도 낙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We're talking to them. They wanted to close up the strait again, you know, as they've been doing for years. It's going actually along very well. They were talking to them. And, you know, we're taking a tough stand. They've killed.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방어 임무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청해부대 대조영함과 왕건함을 투입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건데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훌륭한 조치였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그 호르무즈 항행 자유구상회의라는 게 열렸고 40개국이 이제 어느 참여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회의였지만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지금 처음엔 그 군참모총장이 모였고 외무상이 모였고 이제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40여 개국이 만든 다자틀에 이제 30개국도 더 참여하겠다 해서 70개국이 참여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국제 위상에 맞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해둬야 될 것이 전투 참여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방어적 해상 안정화 임무를 하겠다고 하니 그 메시지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미국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은 게 이렇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투입할 함선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밝히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물론 전시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한국에 이런 전력이 온다라는 걸 알고 같이 공조해서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훌륭한 조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란 전쟁에 파병된 한 군인이 가족에게 보낸 식사 사진이 또 논란입니다. 저희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식판을 보시면 회색빛 가공육 한 조각, 삶은 당근, 마른 패티 한 조각만 담겨 있거든요. 미국 해군은 충분한 식량이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실한 식단이 사실이라면 전쟁 준비가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뭐 부실보급 논란은 이제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미국 전체 전력의 구조 붕괴를 단정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네. 뭐 우리가 복기해 보면 헤그세스 그 전쟁성 장관이 300조 추경 예산, 그 국방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의회에서 반대해서 부결됐죠. 그래서 이 여파가 지금 이 부실 그 식단으로도 영향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예. 분명 이거는 미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의 전투 능력이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한 해석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겠냐면 이게 장기 고강도 작전 전개에서 보급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도 이 전쟁을 오래 끌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미군의 해군 전력 41%가 다 가 있어서 꼭 전쟁도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럼 요 단초들은 네. 미국도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보다는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협상 국면에서 협상을 좀 진행할 가능성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하나의 단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란 전쟁 상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